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팀의 가장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빅토시맨 선수가 나폴리의 루디 가르시아 감독에게 항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나폴리 구단을 상대로 무려 법적인 고소 절차를 고려 중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여름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변방리그에서 빅리그로 분류할 수 있는 리그로 옮기는 큰 스텝업과 도전을 감행했었는데요. 사실 나폴리라는 구단 자체가 이탈리아 내에서는 꽤나 유서 깊고 역사가 있는 명문 클럽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이탈리아에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정도는 노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폴리가 갖추고 있는 재정적인 규모는 선수단 퀄리티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었고 우승, 팀 창단 역사상 최초의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 업적을 달성해냈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세리아 올해의 수비 수상을 수상해냈고 흡이차 흐바라치 헬리아 선수는 이탈리아 세리아 올해의 선수, 즉 MVP를, 빅토시맨 선수는 이탈리아 세리아 득점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나폴리 3대장은 각각 최고의 업적들을 쌓는 엄청난 시즌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올 시즌 김민재 선수와 스팔리티 감독을 떠나보낸 뒤 예전만큼의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2승 2무 1패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리그 7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팬들의 걱정과 공분을 쌓우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이탈리아 세리아 볼로냐 원정 경기에서는 PK를 실축하는 등 부진을 받았던 빅토 오시맨 선수가 교체 아웃을 당하자 루디 가르시아 감독에게 항명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경기 결과 외에도 팀 분위기적인 균열이 발생했었는데 바로 오늘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충격적으로 전한 소식에 의하면 빅토 오시맨 선수가 나폴리 구단을 상대로 무려 법적인 고소 절차를 고려 중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폴리 구단에서는 PK 찬스를 놓친 오시맨 선수를 심각하게 조롱하는 다음에 영상을 무려 공식 계정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오케 플리즈 깊은 이빨 오케 플리즈요? 어떡하다 아우 레블리 땡큐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에 게시된 영상은 최근 들어 선수와 구단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나이지리아 공격수를 표적으로 사막의 페널티킥 기술을 조롱했다. 그의 에이전트인 로베르토 칼렌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틱톡 플랫폼이나 폴리 공식 프로필에서 일어난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빅터를 조롱하는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가 뒤늦게 삭제됐다. 이는 선수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언론 재판과 가짜뉴스 사이의 마지막 시기에 선수가 겪고 있는 처우를 더욱 가중시키면 심각한 사실이다. 우리는 빅터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와 유용한 조치를 모두 취할 권리가 있다. 클럽과 선수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선수가 일요일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교체된 후 그의 코치 루디 가르시아와 논쟁을 벌인 후 밝혀졌다. 이 나이지리아 공격수는 벤치로 가던 중 루디 가르시아와 마주쳤고 센터포드 2명과 함께 플레이를 시도했어야 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며 손가락 2개로 자신을 가리켰다. 나폴리의 드레싱 룸이 스쿠데토를 획득했던 지난 시즌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것은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였다. 해당 선수는 코치와 다른 선수들에게 사과했지만 이는 곧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신호다. 그러나 화요일 나폴리의 틱톡 계정은 사항을 조명한 영상을 게시했는데 이는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빅토시맨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영상이다. 라면서 빅토시맨 선수가 나폴리 공식 계정에서 업로드한 영상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나폴리 구단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폴리 구단 입장에서 감독에게 항명까지 하면서 팀 분위기를 망친 오시맨 선수가 당연히 달갑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해내는 데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오시맨 선수에게 이런 조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빅토시맨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래도 레전드로 남을 수 있는 활약을 펼친 구단에서 이런 조롱을 받은 것이니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 그래도 이적설이 난무했던 빅토시맨 선수의 나폴리 커리어는 사실상 끝나지 않을까 싶고 빅토시맨 선수마저 팀을 떠난다면 결국 손해보는 팀은 나폴리가 되지 않을까? 이번 민행과 보험전은 한국의 김민재는 수비를, 아사노는 공격수로 나서 한국과 일본의 공수 맞대결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둘의 경합 장면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사노는 지난 10일에 열린 독일과 일본의 친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던 공격수였기에 보우미 감독은 기대를 많이 했을 듯합니다. 하지만 김민재라는 철기둥에 맞춰 일본의 국가대표 공격수 아사노는 철저하게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아사노는 68분 동안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패스도 7차례밖에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볼터치 횟수 자체가 13회에 불과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데 말입니다. 모든 경합을 김민재와 펼치진 않았으나 지상볼 경합 승률은 불과 17%, 공중볼 경합 승률은 0%에 그쳤습니다. 간간히 나오던 보움의 추격볼 이즈는 김민재에 의해 번번이 꺾여버렸습니다. 반면 김민재는 이날 클리어링은 무려 10회나 기록했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8차례 중 무려 7차례를 이겨내 승률 88%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양팀 통틀어 최다였습니다. 수비 관련 지표만이 아니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4%에 달했는데 이날 양팀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해 가장 많이 성공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3차례나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패스를 전달했고 3차례 시도한 롱패스 역시 모두 정확하게 동료에게 연결됐습니다. 수비와 공격에 걸쳐 이번에도 역시 월드클래스라는 걸 입증해 보였습니다. 반면 아사노는 최전방 공격수라는 포지션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민재에게 차단당한 아사노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굴욕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둘의 기량 차이가 워낙 컸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사노가 전진 패스를 잡으려고 뛰어가 봤지만 이미 상대의 패스 줄기를 눈치챈 김민재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아사노는 김민재의 뒤에서 공을 뺏기 위해 다소 무리한 반칙에 가까운 몸싸움까지 시도했지만 김민재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골라인을 벗어나는 공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공은 바이에르 미넨의 소유권이 됐습니다. 아무렇지 않던 김민재의 뒤에서 아사노는 양 무릎을 두 손으로 잡고 스스로도 명확한 한계를 느낀 듯 허리를 숙인 채 좌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인 직후 감독은 아사노를 교체해버렸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품목은 이날 김민재에게 평점 8, 0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아사노의 평점은 5, 6에 불과했는데요. 아사노는 경기 내내 김민재 질식 수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두 선수는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마치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르 미넨과 보움이 분명히 격차가 나는 팀인 것처럼 김민재와 아사노 다쿠마는 분명 기량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시종일관 월드클래스의 존재감을 보여준 반면 일본의 아사노는 후반 23분 만에 교체됐는데 김민재의 수비에 맞춰 공격 기회가 좌절된 뒤 허리를 숙인 채 허탈해하던 아사노의 모습은 둘의 실력차를 고스란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재의 수비 집중력은 보움의 세트피스에서 빛났습니다. 전반 32분 보움이 올린 코너킥을 그대로 김민재가 헤더로 걷어냈는데 다시 보움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다시 한번 안티 아제이가 문전 앞으로 낮은 크로스를 올리자 김민재가 자신의 발밑으로 흐른 공을 몸을 빙글 돌려 걷어냈습니다. 상대 공격수에게 연결되기 전 깔끔하게 공을 처리했습니다. 김민재는 2분 후인 전반 34분에도 상대 롱패스도 곧바로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경기 후반 상대적으로 위넨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진 틈을 타보움 선수들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김민재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34분 문전 앞으로 올라온 크로스를 김민재는 가볍게 박스 밖으로 걷어내더니 김민재는 후반 35분에도 상대가 페널 두 박스 아크 부근에서 접근하자 이를 노련하게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경기 직후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은 김민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모든 센터백은 월드클래스다.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한 더리우트의 활약과 고른 바이에른 미넨 수비진에 매우 재능 있는 선수가 3명이나 있음을 확인해줬다. 김민재, 다요드 우파메카노, 그리고 더리우트 3명의 센터백이 모두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경기 직후 고개를 숙이며 벤치를 떠나는 아사노다 쿠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 경기 종료 후 투엘 감독은 김민재에게 헤드락을 걸며 예뻐 죽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칭찬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립니다.
민행 코치진도 김민재에게 다가가 뜨거운 포옹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김민재는 본인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아주 능숙하게 해냈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라는 복덩이 덕분에 이날도 승점 3점을 추가해 민해는 4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공시에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경기에서 아사노가 보여준 플레이는 대부류라며 아사노를 비판했습니다. 일본 대표 공격수 아사노 다쿠마가 소속된 독일 1부 리그의 보험이 김민재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만나자 일본 언론들도 이번 한일전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아사노를 경기에서 삭제시켜버리자 머쓱한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독일과의 국제 친선 경기에서 득점한 아사노 다쿠마는 최전선에서 뛰었지만 김민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국 팬들은 유럽에서 열리는 한일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승전본을 전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